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전의 발걸음 내풍기는 김대현 박사입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한국 내 체류 외국인 수가 약 한 27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산업 영수생으로 해가지고 입국한 외국인도 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산업계에 지금 이제 겪고 있는 가장 큰 화두가 직업인데요. 그럼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이데올로기인 제1 주춧돌에 세종 철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애민정신이라는 가치가 부여되어 있고, 이 3 주춧대를 보게 되면은 동학농민운동에서 그때 시대 정신인 신분차별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한글 창제가 실질적으로 애민사랑에 이제 적용되는 것인데요. 그 당시 진짜 미천하게 살고 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네 백성을 위해 가지고 만든 글자가 바로 한글이지 않습니까? 그게 애민사랑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당연히 민족적인 자존심도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말에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분차별, 즉 표준개혁 12조에서 제가 그걸 이제 표현했었는데, 이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신분차별이라는 게 참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 살았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참 억울하게 살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의 과거의 시대를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우리한테 이런 또 등급을 매겨 가지고 신분차별이라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구속을 하고 옥죄고 살았다 아닙니까 그게. 그래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이었겠습니까. 다시 앞인 그 외국 근로자의 이야기로 이제 되도록 하면은, 근데 이들 다수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기피하고 있는 업종, 즉 3D 이 업종에 지금 근무할 겁니다. 말 그대로 지저분하고 어렵고 위험하고 한 그런 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곳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했던 일들을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이제 도맡아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25 전쟁 겪고 난 이후에 해외 근로자를 이제 파견 나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실제 첫 파견 나간 것은 1963년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65년부터 67년까지 이 서독에서 근무했던 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송금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전체 총 수출에 대비해 가지고 약 한 1.6에서 1.9% 그렇게 차지한다고, 즉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이제 보고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이제 파견 나갔던 그분들, 간호사하고 간부가 대부분인데, 그 소독에 그때 당시에 이 간호사들이 하는 일들은 환자들 똥 오줌 치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저분한 거. 간부들은 그 지하갱도 막 100m는 약과겠죠.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또 먼지를 마시면서 진짜 일하기 힘든 곳, 독일인들이 기피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가 가지고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우리나라 솔직히 말해 좀 고급 인재들이 좀 많이 갔었죠. 가서 또 일을 해 주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시킨 것 돼 가지고는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독일 파견 근로자가 시작이 언제 됐냐면은 정확하게 박정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 공항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게 그렇게 추진된 거죠. 1공화국은 독재라 해 가지고 독일이 한국과의 어떤 교류 관계를 거의 끊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오늘날 이 보수 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돼 가지고 이제 위대한 사람이라 이렇게 추앙하고 있는 건데, 실상은 그때 국민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다 나가 가지고 그렇게 힘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한테 그래도 조금 웨어를 갖다 주고 했는 게 그때였지 그게요. 그럼 그때 그 광부나 근로자들이 또 보게 되면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사망자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파독 광부 30년사 이런 소위 말해 가지고 이제
과거를 기록한 책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첫 파견한 1964년부터 79년까지 이 광부들이 자그마치 65명, 간호사들이 44명, 뭐 기능공들이 8명이나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또 고통스럽고, 그 중에 또 다쳤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또 일하다가 다친 사람 중에 있다 그러면은 자살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광부가 4명이나 되고 간호사 19명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다시 현재 뭐 우리 상황을 또 보게 되면은, 그럼 또 외국인 그 불법 체류자도 다수 있죠. 우리네 그 산업 환경들 솔직히 말해서 좀 거치지 않습니까? 뭐 역설은 뭐 기본적으로 남아한 것이고, 뭐 인격은 몰라요. 많이 좋아가지고 있는 건 있다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많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솔직히 말하고 우리가 우리한테도 그러잖아요. 땜쟁이, 기름쟁이, 이별쟁이, 좀 더 기분 나쁘게 딴따라, 뭐 뱃놈, 공돌이, 공순이, 군발이, 뭐 쟁이, 놈, 도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6.25적인 사고방식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시대적인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거 소위 말해서 3D 업종에서도 그게 남할 뿐만 아니라 아마 3D 업종만 아니죠. 전 업종에 다 걸쳐 있는 것이겠죠, 그게. 그러한 어떠한 상징, 그것이 우리 사회 문화를 지배하다 보니까 아직 개선되지 못한 그러한 정신적인 사고 영역이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어떤 뭐 사회 환경에서, 아니면 산업 환경에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외국인도 있을 것이고, 적응한 외국인도 있겠죠, 이게요. 그런데 이렇게 뭐 부적응하든 적응했든 어차피 우리는 외국인들 지금 현재 고용해가지고 사용하고 고용해서 지금 사람은 들어가고 있는데, 왜 그럼 우리 국민들은 고용하지 않느냐? 첫 번째 말씀드릴 때입니까? 3D 업종이라고 기피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찾고 싶어도 또 일할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찾아도 임금비가 너무 높아요. 우리네 지금 임금비가 평균 고용비가 뭐 한 36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또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뭐 임금비를 놓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기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당연히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또 조금 슬픈 또 하나의 또 산업 현장이 또 나옵니다. 그럼 외국인이 없으면 또 우리네 사업장이 또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멈추게 된다고요. 결국은 뭡니까? 이게 양면의 칼날 것 같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또 다시 이것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것은, 외국인이 한국 GDP를 또 상승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일조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결국은 뭐겠습니까? 우리한테 또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유리하니까 또 외국인들 불러오는 것이겠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또 우리의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는,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짐승 다루듯이 그렇게 막대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이제 과거에 있던 슬픈 역사, 파독, 간호사, 광부들 딱 기억했으라도,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모범적인 행동을 이제는 펼칠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뭐 하늘 이데올로기라는 그 부분에 세종 철학에 있어서 애민사랑, 다음째 뭐 동학 농민운동에 있어서 이제 신분 차별, 이런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의 가치가 거기에 놓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쉽게 국민들을 이제 모두 공감대로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이게요. 이 이데올로기라는 게. 근데 현재 보게 되면은 뭐 진보나 보수나 진보나 정책적으로 그냥 가져와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사고에 있어서는 조금 뒤떨어진다 봐야 되겠죠, 그게요. 정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종의 애민 사랑과 동학 농민 운동의 신분 차별은 정면교사, 반면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선진국 국민으로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아랑을 베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한 규칙에 벗어난 행동들은 따끔하게 대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의 요지고 주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바이바이.